반갑습니다. 운동학 할 차례죠. 운동학은 범위는 뭐 이런 부분은 작습니다만은 내용이 조금 어렵죠. 그래서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초 물리학이 있습니다. 힘과 가속도, 가속도, 각도, 질량, 속도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이 내용은 우리 앞부분에서도 했었죠, 그죠? 했었는데 그는 약간 운동학 시간에 나올 거다라고 하고 간단하게 넘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운동학 시간이니까 조금 더 설명을 조금 더 상세하게 해보겠습니다. 자, 힘과 가속도, 각도는 60분법 이렇게 해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죠. 각도를 원의 각도를 이렇게 360등분을 해서 360등분을 해서 이 각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360등분을 했으면 여기는 90개가 되겠죠, 그죠? 180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90도 여기까지 오면 180도 여기까지 오면 270도, 한 바퀴 다 돌면 360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60분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호도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호도법은 반지름이 1인 단위원에서 단위 원호의 길이에 대한 중심값을 1단위안이라고 한다. 이거는 호도법은 그냥 원주의 길이를 각도에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원주의 길이를 각도에 활용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반지름이 1인 원입니다. 반지름이 1인 원에서 원주의 길이는 원주는 2파이 r이죠, 그죠? 2파이 r이니까 r이 1이니까 원주란 것은 원주의 길이는 2파이가 되는 거죠, 그죠? 2파이. 한 바퀴 뺑 도는 길이가 2파이라는 얘기죠. 한 바퀴 뺑 도는 길이가 2파이. 원주 길이가 2파이고, 한 바퀴 뺑 도는 거는 각도는 몇 도? 각도는 360도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파이는 180도라고 이야기합니다. 파이는 얼마죠? 기억하기로는 3.14라고 기억하죠. 3.14인데 3.14 계속 돼요. 계속 되는데 여기서 앞에 숫자 세 자리만 끊어서 파이는 3.14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그래서 호도법이라는 것은 이 각도를 원주의 길이로 나타내는 것을 호도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명 우리가 파이로 쓰죠. 파이가 180도니까 그럼 여기까지는 몇 도일까? 90도는 몇 도일까요? 90도는 파이니까 1분의 파이가 되겠죠? 45도는 4분의 파이가 되겠죠. 이 파이는 3.14니까 3.14를 그냥 대입해도 돼요. 3.14를 대입해서 2분의 3.14 이렇게 계산해도 됩니다. 그게 호도법이다. 그 다음에 질량과 무게를 보겠습니다. 질량과 무게. 도감사에서는 유독 질량과 무게에 대해서 논쟁이 많아요. 그래서 다른 분야에서는 논쟁이 거의 없는데 도감사에서는 이렇게 논쟁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질량과 무게는 간단해요. 간단합니다. 간단한 게 그냥 똑같습니다.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번 표시질량 킬로그램 원기에서 이것저것 만들어서 우리가 킬로그램을 1kg이라는 걸 만들었다. 그게 질량이라고 얘기하죠. 질량. 1kg 질량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1kg하고 똑같은 것도 만들고 하죠, 그죠? 그러면 추를 20kg짜리 만들었다. 20kg짜리 이런 추를 질량 추를 만들었다. 그럼 이걸 들고 다녀서 우리 그런 거 많이 하죠.
그 계량기가 제대로 됐나 안 됐나 검사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20kg이 질량이잖아요. 질량을 계량기 저울 위에다 올립니다. 올려서 20kg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보죠. 그건 좀 넌센스 하지 않나요? 이게 질량인데 우리 저울에 올려놓고 본다는 것은 우리가 무게를 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질량이 실제로는 무게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써도 아무런 불편이 없었죠. 이때까지. 지금도 불편이 없어요. 저도 질량이 75, 무게도 70, 몸무게 75, 질량도 75. 아무런 불편함이 없고 계산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그런데 이 지구를 벗어나는 순간 틀어지죠. 그죠? 그때는 틀어집니다. 그런데 지구 표면 위에 있을 때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질량하고 무게를 같은 걸로 써왔어요. 똑같다라고 써왔죠. 그래서 같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력단, 이번 중력 단위계를 하나 넣어놨어요. 그래서 인용을 했는데요. 시 길이 힘과 질량의 단위를 같도록 이루어져 만든 단위를 우리 중력 단위계 또는 뭐 공학 단위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1kg, 1kg하고 1kg. 근데 우리 이제 1kg 이게 질량 단위인데 자꾸 이제 누가 뭐라 하니까 이게 그럼 이렇게 하지 뭐. F, force 이렇게 F를 다 붙이거나 뭐 웨이트를 붙이거나 W, 웨이트, 무게다 라고 이야기하죠. 1kg 그대로 써놓고 뭐라 하니까 F를 붙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1kg 질량하고 무게하고 같이 쓰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1kg F 또는 1kg 중이라고 하죠. 1kg F 또는 중 질량 1kg. 자, 굳이 구별한다면은 이거는 무게 단위고 얘는 질량 단위죠, 그죠? 하기 9.8 미터 퍼 세컨드. 9.8 미터 퍼 세컨드 얘는 중력 단위죠, 그죠? 중력 가속도죠. 그래서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하면 F 이퀄 MA가 돼서 여기 지금 9.8 kg 미터 퍼 세컨드 제곱해서 9.8 뉴턴이 됩니다. 뉴턴. 그래서 1kg F 1kg을 힘의 단위를 뉴턴 단위로 나타내는 9.8 뉴턴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1kg, 요거는 무게를 이야기하죠, 그죠? 무게. 그래서 요거는 질량이죠. 자, 보세요. 무게 1이나 질량 1이나 같게 쓰는 게 우리가 중력 단위의 공학 단위입니다. 그래서 뭐 자동차, 소나타가 2,000kg이다. 무게가 2,000kg이다. 질량도 2,000kg인 겁니다. 그 다음에 봅시다. 다음 페이지에 무게 100kg F는 몇 뉴턴이고 질량은 몇 kg인가? 무게라고 했으니까 무게 100kg F는 질량은 뭐라고요? 질량은 100kg입니다. 100kg 곱하기 9.8 미터 퍼 세컨드 제곱 하면 이거는 중력 가속도가 되죠. 그러면 980kg 미터 퍼 세컨드 제곱해서 얘는 980 뉴턴이 되죠. 그죠? 그래서 무게 100kg은 이건 힘 단위죠. 힘 단위. 이것도 힘 단위. 같은 힘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100kg는 980 뉴턴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뭐 길게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킬로그램 무게 100kg이나 질량 100kg이나 우리 지구 표면에서는 같게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속도를 봅시다. 속도에서 변위란 것은 물체가 운동할 때 기준점으로부터
변화된 위치라고 했죠. 위치. 거리가 아니고 위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출발해서 내가 이쪽으로 갔다가, 그다음에 이쪽으로 갔다가, 함선 갔어. 자, 이만큼 갔어요. 그러면 변위는 뭐냐면은, 변위는 결국은 어디로 갔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갔다라는 게 변위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한참 멀리 갔죠. 그죠? 이렇게 간 거. 이렇게 간 거는 우리가 거리라고 하죠. 그죠? 거리라고 하고, 이렇게 간 거를 우리 변위라고 합니다. 변위. 그 다음에 속도. 단위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의 변화량이다. 거리의 변화량이다. 속도는 방향을 고려하므로 후진의 경우 마이너스 9를 가진다. 그래서 우리가 속도를 V는 velocity, V는 속도입니다.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의 변화. 이렇게 쓸 것 같으면 시간의 변화 이렇게 써야 되죠. 그죠? 델타 T분의 델타 V 이렇게 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시간 우리가 문제를 주어질 때 몇 초 동안 얼마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몇 초 동안 10초 동안 뭐 10m 갔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10초 동안 10초 동안 어디에서 어디로 갔다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그럼 여기 10초니까 밑에 시간이네. V는 10초분에 어디에서 어디로 갔는데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인데 라고 이야기하는 거리. 이렇게 이제 거리 여기서 여기를 빼야 되겠죠. 그죠? 다시 이야기하면 여기가 뭐 부산 이렇게 여기로까지 갔으면 여기가 10km 달렸어요. 10km 지점, 20km 지점, 30km 지점, 40km 지점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예를 1시간 동안 A 지점부터 B 지점까지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A 지점부터 B 지점 갔다. A에서 B로 갔다. 이렇게 하면 1시간, 그럼 시간은 얼마입니까? 시간은 1. A에서 B를 어떻게 계산하죠? A에서 B는 지금 20이잖아. 20 빼기 거리는 20 빼기가 10이니까 10에서 10으로 이야기하죠. 그죠? 그래서 요대로 적을 것 같으면 우리가 시간은 V는 1시간분의 거리가 20 빼기 10이니까 10km 이런 식으로 쓰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여기가 내가 A 지점에 갔을 때는 시계가 1시였고 그 다음 B 지점 갔을 때는 내 시계를 보니까 오후 2시였고 3시였고 4시였고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되죠. 시간도 퉁쳐서 1시간 걸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시계로 봐서 시간 1시, 2시, 3시, 4시 뭐 12시에 점심 먹고 뭐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속도도 마찬가지로 속도도 우리가 뭐 A에서 B, C A에서 C 같다고 생각합시다. 속도는 시간은 몇이죠? 바로 2시간 걸렸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3시입니다. 3시 빼기 여기는 1시죠. 그죠? 1시 분에 여기는 30km 지점이죠. 여기는 10km 지점. 자, 이렇게 뺄셈이죠. 뺄셈입니다. 뺄셈이란 그래서 2시분에 20km 2시간 분에 20km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뺄셈이라는 것은 두 개의 이제 차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델타 T 델타라는 것은 어떤 두 구간에서의 차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간의 차이분의 속도의 거리의 차이. 델타 t는 델타 d라고 표현하는 게 맞죠? 맞죠? 그래서 기차니까 우리가 시간은 t분의 d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는데 요 t도 어디에서 어디까지라는 이야기 뜻이고, 그러니까 뺄셈이죠. 델타는 뺄셈이고 거리도 마찬가지고 뺄셈의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속도도 그렇고 가속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속도는 속도의 변화니까 델타 V가 되겠죠. 그래도 마찬가지 속도의 변화 10km에서 20km/h 20km/h 변했다 그러면 속도의 차이를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평균 속도하고 순간 속도의 개념이 있습니다. 평균 속도는 속도가 이런 데서 있는 거죠. 부산에서 대전 갔다가 광명 갔다가 광명에서 서울역 갔다가 서울역 갑니다. 부산에서 대전 갈 때는 한 100km 으로 갔다가 여기는 150으로 갔다가 서울까지 가는데 광명 서울 가는데 되게 막혀가지고 한 30km 정도 막히면서 갔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총거리 시간분의 총거리 총시간분의 부산에서 서울 총거리 400km 총시간은 4시간분 이렇게 해주는 게 총시간분의 총거리 하는 게 평균 속도는 이렇다는 거죠. 근데 순간 속도는 다르죠. 순간 속도의 개념은 뭐냐면은 그 순간 속도가 얼마였느냐. 자, 부산에서 대전 갈 때 속도 다르고 대전에서 광명 갈 속도 다르고 얘는 막혀서 다르고 그 다음에 0도 있겠죠. 0. 휴게소 들러가지고 화장실 가고 그때는 차는 서 있었잖아요. 그때는 0이라는 이야기예요. 속도는 막 변해요. 순간순간 변한다. 그래서 그때를 순간 속도라고 하고, 그럼 그건 다 포함해서 다 모르겠고, 부산에서 서울 가는데 몇 시간 걸렸느냐, 거리 나누기 시간 하는 게 우리가 평균 속도라는 이야기죠. 근데 언변하는 힘에서 도로교통 조사는 거의 99%가 평균 속도죠, 그죠? 내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달린 거죠. 그 구간 안에 약간은 변하잖아. 약간은 변하죠, 그죠? 변하는데 그 무시하고 평균 속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상대 속도라는 것은 속도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속도의 차이, 내가 속도의 차이, 상대 속도, 상대적이다. 상대에 비해서 내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라는 이야기인데 그냥 속도 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차이가 조금 상대 속도보다 조금 느낌이 좋죠. 예를 들어서 내가 100으로 달리고 있는데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 앞에가 80으로 달리고 있어요. 그럼 저보다 느리죠, 그죠? 제가 100으로 가고 있는 앞에서 80으로 천천히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저보다 얼마나 늦게 가요? 저보다 20 늦게 가죠, 그죠? 20 늦게 가고 제가 운전하면서 운전을 쭉 가다 보면 앞에 차가 내한테 꾹 다가오겠죠, 그죠? 얼마로 나한테 다가와요? 20으로 나한테 다가온다는 얘기죠. 그죠? 20. 그래서 상대 속도는 20. 또는 속도 차이는 20이 됩니다. 20이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그러면 나한테 이렇게 다가오니까 마이너스 20km로 내한테 오는 거죠. 방향이 내가 가는 쪽이니까 내한테 20으로 나한테 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마이너스 20km가 되겠죠. 그죠? 근데 얘가 120으로 얘가 지금 100으로 간다. 내가 100km 가고 있고 내 앞에 차도 100km 가고 있다. 그러면 내가 보기에 내 앞차가 똑같은 속도로 가면 내 앞차가 마치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정지해 있잖아. 내한테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딱 내 앞에 그냥 똑하니 가만히 있죠, 그죠? 그래서 차이가 없죠. 그래서 상대 속도는 0이 되는 것이고, 내가 차가 한 120으로 다닙니다. 내 차보다 조금 빠르다. 그러면 앞에 차가 나보다
갈수록 천천히 멀어지겠죠, 그죠? 얼마만큼? 20만큼 멀어지겠죠, 그죠? 20의 속도로만큼 멀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언제? 이게 내한테 다가오고 있어요. 내가 100으로 다가오고 있고, 내 차가 마주보고 나를 다가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100, 내가 가는 거 플러스 얘가 엄청 빨리, 속도가 엄청 빨리 이제 충돌하겠죠, 그죠? 내가 가만히 있어도 120으로 오는데 내가 또 마중 나가서 100으로 또 마중 나가요. 그러면 속도가 엄청 나겠죠. 내가 느끼기에는 속도는 이거 더하기 이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차피 뺄셈인데 100 빼기 상대 속도 차이라는 건 빼기죠, 그죠? 빼기인데 얘 방향이 마이너스인 거예요. 마이너스 120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100 더하기 120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뭐 상대속도 밑에 공식이 나옵니다만 공식 무시하시고 그냥 우리가 운전하면서 자동차 운전하면서 그 느낌을 가지고 풀면 돼요. 그렇게 풀면 돼요. 내가 가고 있는데 내가 100으로 가고 있는데 내 앞차도 100으로 오고 있다. 중앙선 넘어서 확 오고 있다. 그럼 200이 되는 겁니다. 내가 가고 있는데 내하고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 속도를 빼줘야 되겠죠, 그죠? 마주보고 오면 더해주고 같은 방향으로 가면 빼주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상태 속도고요. 그 다음에 봅시다. 가속도 이거는 방금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기억 본 교재에서 기본 공식의 번호를 사용한다 이런 말 있죠. 요거 한번 저번 시간에 식 4개를 외우라고 했었죠, 그죠? 다시 한번 적어볼까요? 1번식 어떤 겁니까? 1번식 V는 시간분의 거리다. 그 다음에 가속도는 시간분의 뭘까? 속도다. 이런 말 했었고요. 그 다음에 2번식은 V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 플러스 AT다. 3번식 나중 속도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풀 처음 속도 제곱은 2AD. 그 다음에 4번식 D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그래서 A, 여기서 적어드린 A는 뮤지다. 이렇게 됐죠. 여기 이제 4개 공식을 우리가 초등학교 때 구구단이라고 생각하시라고 했죠. 그죠? 요거는 무조건 다 외우시고 많이 써서 외우시고요. 문제가 나오면 바로 이거 떠올리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구구단입니다. 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 요거는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다. 요거는 등속이라고 했죠. 그죠? 등속이라는 건 속도가 일정한 거. 등속. 그것도 그렇죠. 그 외에는 전부 다 가속도가 있잖아. A. 다 가속도 운동인데 얘만 등속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는 우리가 가속도라고, V는 속도, 뮤는 뭐죠? 마찰 계수. 그 다음에 V는 나중 속도, V0는 처음 속도, 나중 속도 처음 속도, E 가속도, D는 거리는 처음 속도 시간 플러스 2분의 1 가속도 시간을 쟀고, 이렇게 식 4개는 간단히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낙하를 봅시다. 자유낙하 여기 기본적으로 요 4개 공식은 외우셔야 되고요. 여기서 자유낙하는 뭐냐면은 프리하게 자유롭게 떨어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자유롭게 어떻게 자유롭게라는 건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만히 놓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가만히 안 놓고 뭐냐? 집어 던지는 경우죠. 집어 던지는 거 말고 가만히 여기서 놓는 경우. 옆으로 던지다, 밑으로 던지다, 위로 던지다 이거 말고 가만히 놔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이 공식이 어떻게 변하는가 봅시다.
그다음에 이 가만히 떨어진다는 것은 여기서 또 가만히 이렇게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닥에 떨어진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를 우리가 뭐라 하죠? 우리가 H, 하이트, 높이라고 해요. 높이라고 하고 여기서 떨어지는데 가속도 운동을 하죠. 떨어지는 건 중력 가속도, 중력 가속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요 공식이 이렇게 자유낙하 공식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바꾸면 뭐입니까? 이번 식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 플러스 마이너스 c t가 되겠죠? 방향이 지금 아래쪽으로 떨어지니까 마이너스를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3번식은 뭐가 될까요? 나중 속도는 아니다. 여기 처음 속도 여기서 가만히 떨어뜨린다 했죠. 그래서 V제로는 0입니다. 0. V제로는 0. 그래서 V는 마이너스 t가 되고, 그 다음에 V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V 제곱은 뭐가 되죠? 얘가 없어지죠? 하면 2AB가 됩니다. 그래서 V는 D 대신에 어떻게 되죠? D라는 것은 거리죠. 거리 대신에 높이 H가 들어가게 됩니다. 맞죠? A 대신에 C. 그렇죠? 그래서 V는 루트 2C H가 되죠. 그래서 뭔가 물체를 떨어뜨렸을 때 여기에 바닥에 땅을 충돌할 때 속도는 V는 루트 2H가 된다는 얘기예요. G는 알죠? 9.8. 여기서 모르는 건 H죠. 그래서 어떤 물체든지 간에 가벼운 물체든지 무거운 물체든지 간에 높이만 정해지면 속도가 정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 봅시다. 4번씩 D 대신에 뭐? H가 나와야 되죠. H는 V제로 처음 속도는 0이죠. 처음 속도는 0이니까 0입니다. 0. 그럼 남는 건 2분의 1 GT 5 이렇게 남죠. 12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세 개. 그래서 자유낙하 공식이 3개가 나왔습니다. 3개는 맞습니까? 여기는 2개 해놨네요. 3개가 나와서 그죠? 그래서 이 공식을 외울 필요가 없죠. 이 공식 4개만 외우면 여기서 금방 생각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외우시고요. 요거는 D 대신에 H, 그 다음에 A 대신에 중력 가속도 G만 대입하면 이 공식, 자연낙하 공식을 다 얻을 수가 있죠. 그죠? 근데 뭐 하다 보면 다 외워져요. 이것도 외워지는데 막 이거 외우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이거를 외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유도하는 A 대신에 G로 한번 바꿔보고 V제로 대신에 0을 대입해보고 그 다음에 D 대신에 H를 대입해서 이런 식으로 유도해보는 연습을 자주 하셔야 됩니다. 자,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